안녕하세요. 커피는 나왔습니다. 나도 샤프란 신란인데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요. 이렇게 쑥쑥 이제 꽃대를 많이 올려줍니다. 요런 하브란서스나 레인릴리 요런 거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한 대씩 올려줬는데요. 뭉태기로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요. 제가 이렇게 분으로 옮겼죠. 이제 요 정도 되면 알갱이 영양제를 조금 좀 올려주셔야 됩니다. 요거 분홍 샤프란, 미니 샤프란인데요. 작년에 키우던 건데 아직도 꽃대를 안 올리고 있어요. 요거는요. 참 이제 더위가 조금 좀 물러가는가 싶더니 아직도 중부는 낮 기온이요 30도를 넘어가서 너무나 덥습니다. 밤 기온은 아주 선선해졌습니다요. 궁금하신 점도 오늘은 참 많아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또 저기 볼게요. 사랑초가 많이 피죠. 이렇게 많이 핍니다. 자, 요건 SP 오렌지 같아요. 보니까요. 자, 요즘은 제가 구매한 지가 하도 오래돼 갖고 이름표가 다 도망갔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스테노린차 같고요. 줄기로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렇게 피고 있고요. 하트 사랑초예요. 잎이 하트 잎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햇볕 좋아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 많이 들어오는 쪽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초 햇볕 엄청 좋아합니다. 요런 것도 하트 사랑초 같아요. 햇볕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쭉 우짜라 버려요. 얘네들이. 햇살에 있어야지 짱짱하게 자랍니다. 사랑초들은요.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아직 소식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봉숭아가 나날이 그냥 많이 피고요. 꽃 많이 피고 있어요. 요즘 엄청나게 피고 있습니다. 담배초도요. 햇살에 나오니까 여기 마디 있죠. 마디가 짧아지면서 꽃이 작아지면서 짱짱하게 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햇살에 좀 나와 있는 거요. 근데 그늘에 있는 거는요. 이게 마디가 간격이 길면서 꽃은 조금 좀 커요. 이거보다. 그렇게 자라고 있네요. 그늘에서 자라고 있는 거 좀 보세요. 이렇게. 꽃이 아까 거보다 많이 올려주는 않고 있죠. 이게 원래 원 모주예요. 조금 있으면 좀 피겠죠. 이렇게 마디 간격이 좀 길게 이렇게 있는데 요는 지금 잠깐 좀 휴식 취하고 있네요. 미니 추명국입니다. 스프랭게리가 햇살에 나오니까요 금방 지네요. 약간 좀 반그늘에 있어야지 꽃이 좀 오래 갑니다. 요거 진노랑 상사와 아이고 이쁘게도 피습니다. 오늘 지금 3일째 요렇게 피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올라와서 아이고 이쁩니다요. 가을을 대표하는 꽃들요. 국화요. 요건 먼저 피더니 노랑이 피더니 아이보리가 핍니다. 자, 이렇게 삼색으로 들어온 포트먼 국화예요. 세 가지로 들어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스위트 핑크라고 하는데요. 약간 좀 이렇게 또 핑크가 들어오네요. 아주 뭐 한적입니다. 핀지가요. 지금 한 10일 정도 됐는데 아이고 잘 피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그냥 연탄가리로 옮겼어요. 빼서 이렇게 옮겨 놓은 상태고요. 자, 이거 백일홍은요 다 털고 분갈이 했어요. 물 매일 주셔야 돼요. 물 매일 안 주면 얘가 시들 수 있어요. 지금 하시지 말고요. 저는 미리 했는데 요 영상 언박싱 영상 그 분갈이 영상을 보신 분 계시죠? 지금 하시지 말고 추석 때 하세요. 조금 빠른 감이 있어요. 아직. 자, 요거 루엘리아는 이렇게 잘 활짝하고 있어요.
물 매일 줍니다. 건너뛰시면 안 돼요. 이거 수분 탈수 현상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매일 주세요. 매일 분갈이 하시고. 노지에 심어도요. 매일 듬뿍 줘야 됩니다. 살짝 주시면 안 돼요. 흥건하게 주셔야 돼요. 샤파이어 세이지가요. 가을이 되니까 정말 멋지게 피고 있습니다. 향을 저는 이렇게 아주 잎을 만지고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요즘은 물을요 아침에 주잖아요. 그러면 한낮에 물고파에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흠뻑 주시든지 아니면 저면을 해야 돼요. 이거 아침에 한번 줬는데요. 낮에 보니까 바짝 말라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지금까지 저면을 했어요. 이렇게 살아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살아나고 나면 하엽이 이렇게 정말 많이 생겨요. 한번 말리면. 자, 물 주실 때 장마철보다 장마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아마 물 주기가 더 힘드실 거예요. 물을 정말 많이 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 지금 제가 아직 분갈이 못했어요. 이렇게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낮온도가 높아서 못하고 있어요. 명절 때쯤 이제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삽목을 이렇게 잘라서 좀 해보고 나서 이제 이걸 분을 털어야 돼요. 얘가 살리려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꽃을 보시려면은요. 10월 말 11월 달까지도 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요번 겨울이 올 때까지는. 근데 이제 요거를 분을 가리를 안 하시고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 감안해서 이렇게 하시고 내년에도 이렇게 꽃을 보시려면 이제 분갈이를 요걸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6월 말쯤에 갖고 와서 여름이 다가와서 이거 분갈이를 못했어요. 다른 거는 다 했는데요. 자, 이런 거는요. 가지고 왔을 무렵에 분갈이를 한 거예요. 해가지고 행인에다 키우려고 요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삽목을 좀 해야 되는데 삽목하는 때가 안 돼서 이렇게 길게 늘어져서 이렇게 현재 자라고 있고요. 자, 이거는 왔을 때요. 바로 작은 포트여가지고 깔끔하게 씻어서 분갈이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지금 분을 이제 가리를 안 해도 돼요. 올 때 조그마한 10cm 포트의 거가 이만큼 자랐어요. 올 때 바로 요걸 털고 분갈이를 했었거든요. 5월 달쯤에. 이게 6월 초쯤인가 이렇게 와가지고서 얘를 분갈이를 다 씻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는 괜찮아요. 이렇게. 근데 분갈이 안 한 것들은 털어줘야 됩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얘가 말랐어요. 한번 이거 좀 보세요. 한번 이렇게 마르고 나면 아이들이 아주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바짝 그냥 마른 거예요. 이렇게. 자, 1년 내내 핍니다. 이거 애기용담이요. 너무 요 화분이 작은 화분에 있어가지고 바짝 말랐다. 941생으로 또 이렇게 살렸네요. 자, 뒤에 얘 좀 보려고요. 상록 노루기예요. 상록 노루기 좀 보여주세요. 이러시는데요. 자, 이렇게 3개. 하나, 둘, 3개가 여기 4개. 이렇게 상록 노루기입니다. 현재 그냥 일반 노루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거 노루기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기에요. 바람꽃들 이런 거 뒤에 있어요. 이렇게 그늘에 시원하게. 자, 이 상록 노루기도요. 위에서는 이렇게 막아져 있고 앞에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있고요.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바람만 이렇게 잘 통해요. 이렇게 바람만 잘 통하는 곳에 바람이 부니까 산들산들 이렇게 흔들리죠. 뒤에 이러고 있어요. 상록 노루기는 사시사철 이렇게 잎이 있어야 돼요. 일반 노루기는 지금 잎 없어요. 상록 노루기만 이렇게 잎이 있습니다. 암동초 좀 보여주세요. 이랬는데 제 암동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통풍만 이렇게 잘 되는 곳에 이렇게 있어요. 햇살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오이엽하고 똑같이 키우면 돼요. 여기 자, 이거랑 이와 기리소랑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잎이 이렇게 크잖아요. 크면은 이걸 잘라서 삽목을 해도 돼요. 삽목을 해도 되는데 너무 더울 때는요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추석 새고
삽목을 해도 이렇게 잘라서 삽목하실 분들은 추석 세고하세요.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무름이 돼서 여기가 줄기가 물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띄어서 하실 분들은 추석 세고 하실게요. 삽목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지요? 안 됩니다요. 그냥 안 되는 거 이렇게 해 놓고 있어요. 저도 다 물러서 안 됩니다. 날씨가 뜨거워서 이래요. 추석 지나고 10월 달쯤 돼야 잘 돼요. 삽목이. 봄에 꽂은 것들은 이렇게 드러드러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삽목이 잘 안 됩니다. 알리움 썸머 뷰티 좀 보여주세요 이러시는데, 자, 그렇게 털었어요. 털어서 저 여기다 갖다 심었어요. 여기는 밑에 이렇게 그 바위 있죠. 바위가 이렇게 있어갖고 정말 배수가 잘 되는 곳이에요. 여기 이게 한라부추예요. 이렇게 한라부추 옆에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햇볕이 대체적으로 잘 들어오는 곳이에요. 한 서너 시간 들어옵니다. 여기만 서너 시간 들어와요. 아침부터 이렇게 해서 한 정오까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요런 장소에 이렇게 심었어요. 아직도 개안은 안 되고 요런 모습입니다. 배수 잘 되는 곳에 이렇게 심어주세요. 심은 모습 좀 보여주세요 하시는데요. 자, 요런 데다가 제가 심었답니다. 시클라멘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시중에 판매되는 거는 이제 온도를 에어컨을 켜서 이렇게 관리를 하셨는지 제 생각은 아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28도 넘어가면 이게 꽃을 피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해서 잠을 자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원하게 관리를 해서 이렇게 출하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집에서 크고 있는 거 아직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자, 집에 거 현재 이러고 있어요. 전부 다. 잠을 안 자는 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잠을 자는 것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 이제 깨어납니다. 잎 돋아납니다. 이제. 자, 여기 하나 돋아났고요. 요런 것들 이제 돋아나기 시작하죠. 요렇게. 이거는 뭐냐면요, 원종.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야생 시클라멘이에요. 자, 요런 것들. 여기 이제 돋아나고 있죠. 요렇게요. 자, 요런 상태입니다. 조금 빠른 거 요만큼 돋아났어요. 자, 요렇게요. 자, 여기에서 잎이 이렇게 돋아나다가요, 어느 순간인가 저기가 나와요. 꽃몽우리가 올라와요. 그럴 때 영양제 올려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영양제를 미리 이렇게 올리게 되면요, 잎이 너무 무성해지고 꽃대 안 올라와요. 잘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주지 마시고요. 마늘 액비를 만약에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연하게 물을 주세요. 너무 세게 말고요. 자, 이렇게 해서 관리하실게요. 이 꽃몽울이 오기 전에는 영양을 너무 가다하게 하면 꽃이 잘 안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자, 요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요.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흙에 관해서 질문을 좀 하신 분이 계세요. 자, 흙 일반 상토하고 또 요즘 이제 이렇게 처음토, 향기토 뭐 이렇게 분해해서 하는 거하고 토동이 흙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그런데 흙을 사용하실 때는요, 자, 토동이 흙은 다육이 흙이에요. 다육이한테 맞게 100%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혼합이 돼 있어요. 15가지 정도로 혼합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요거를요 한번 퍼 보면은요, 자, 요렇게 혼합이 돼 있어요. 굉장히 이게 보실보실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육이 전용흙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거를 토대로 해가지고서 야생화라든지 제라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랬죠? 요거를 기초로 해서 흙을 또 혼합을 해서, 야생화들은 야생화마다 각자의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에 맞게끔 배합을 해줘서 걔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식지사들이 도움을 줘야 돼요. 아무 흙에나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꽃이 하나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가 어떤 흙에서 잘 사는지,
요런 거를 공부를 하셔서 거기 맞게끔 흙을 선택을 해서 분갈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화마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를 감안하셔야 되지. 어떤 야생화를 어떤 흙에다가 사용하나요?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야생화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첨토나 뭐 야생토, 향기토나 뭐 이렇게 야생화 전문화 흙으로 되어 나와 있는 흙들 있죠. 자, 그런 흙들은요, 100%를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어떤 야생화이든지 다 100%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가령 요렇게 이제 작은 화분에다가 사용하는 거는 100%를 사용하게 되면 흙이 적게 들어가지만 큰 화분에, 자, 백일홍이나 저렇게 큰 화분에다 심으면요, 한 포 사면 저거 세 개 심으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꽃값보다 흙값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류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잘 살아요. 흙에. 밭에서도 잘 살잖아요. 그래서 밭흙을 사용할 수 있는 걸 하면 좋은데,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밭흙을 사서 쓰시든 구해 오시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재활용 나온 거를 흙을 좀 넣으셔가지고 믹서를 해갖고 사용하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요 수입흙으로만 5가지로 되어 있어요. 주로 요 야생화 전문 흙은요. 이런 것들은 모든 흙에 이게 적합하게 잘 살아요. 식물이 안 살 것 같죠? 이게 이래도 잘 살아요. 그런데 배수를 정말 신경 써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게 보통 하루 이틀 이렇게 쭉 빠져도 이게 젖으면은요, 습도를 함유하고 있어요. 이 흙에. 이게 주로 하산재 분출물로 되어 있는 흙이에요. 자, 그러면 더 뭐 가재발 선인장이라든지 공중에서 습도를 잎을 통해서도 받아들이는 식물이에요. 이런 것들은 습도를 좋아해요. 근데 뿌리가 가습되는 걸 싫어해요. 뿌리가 뽀송뽀송한 걸 좋아해요. 장마철에는 얘 한 달 동안 물 안 줘도 잘 살아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습도를 받아들이면서 사는 식물들이거든요. 이 넓적한 이 잎에서 다 받아들여요. 수분을, 공기 중의 거를. 이런 것들을 심을 땐 어때요? 저런 야생토보다도 마사를 좀 섞어서 심어야 되겠죠. 가습에 취약하고 건조에 강한 식물들이 있어요. 그런 식물들한테는 여기에다가 마사를 섞어 써야 되겠죠. 마사는 물을 함유하고 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식물 특성에 맞춰서 마사를 또 섞어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고요. 제가 요런 거 야생토랑 처음토랑 흙이랑 섞어 쓰는 것도 있는데요. 자, 흙을 10% 넣는 것도 있고 1대1대1로 넣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왜 그렇죠? 흙이 좀 많이 필요한 거는 흙을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분갈이 할 때 흙의 함량이 다 다르게 배합을 하고요. 기존 평범한 거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또 40, 40, 20 이렇게 넣는 것도 있고, 45, 45, 10 넣는 것도 있고, 33, 33, 33 넣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 식물은 뭐 어떻게 배합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제가 분갈이 영상에 올라갈 때 이 식물은 이렇게밖에 제가 전달을 못 해드려요. 그걸 종합적으로 그냥 이거 저기 보고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이 많은 거를 제가 그걸 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흙 설명 이렇게 드릴게요. 에키메네스 리몬셀러입니다. 자, 제라늄 이렇게 백화 현상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그 저기에요. 여름에 이 너무 고온이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칼슘 좀 부족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뭘 저기를 해주나요? 이러시는데 시원하게 그늘에 있죠. 그늘에 시원하게 옮겨 놓으면은 온도가 30도 이하로 떨어지면 제 색깔로 제대로 돌아옵니다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여름에 제라늄을 장소가 좀 부족하고 해서 제라늄을 나눔을 좀 많이 하고 이제 몇 개만 요렇게 남았어요. 저도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석 지나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혹시 집에 칼슘 비료가 있으신 분들은 연하게 해서 타서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한 번씩 주세요. 그러면 이제 회복이 조금 빠른데 온도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게 여름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은 요거한테 영향을 줄 때요. 자, 마늘 액비 줘도 괜찮습니다. 연하게 주세요. 너무 진하게 주지 마시고요. 연하게 해서 줘도 되고 계피물도 주셔도 되고 미름 몰약 주셔도 되고요. 요런 거 살짝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영양제 알갱이 또 한 10알 정도 올려 놓으셔도 됩니다. 이제는요. 분갈이 한 것들한테 올려 놓으셔야 돼요. 분갈이 안 하고 앞으로 분갈이 해야 될 것들은요. 추석 지나서 찬바람 불면 30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낮 온도가 한 28도 정도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하시면 되고요. 겨순 지르기 이런 것도 아직 하지 마세요. 요것도 그때 가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계가 되면 제가 영상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꽃피는 하우스입니다.